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 주요 버팀목 가운데 하나인 소매 판매 지표가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각 16일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업 투자 및 제조업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이 미국 경제를 떠받쳐 왔다는 점에서 소매 판매 감소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중국과 홍콩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하원은 이와 더불어 시위 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한 이른바 홍콩 보호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 상당수에 대해 강제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 말 메디톡스 오송 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 검체를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죠.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호재가 나타나면 시장이 좀 올라가다가 악재를 만나면 다시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 2080선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추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78포인트대입니다. 참 2080 안착하면서 2100선을 향해 달려가기가 이렇게 힘이 든가 싶을 정도로 이번 주 내내 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일단은 글로벌 증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양대 축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브렉시트 문제가 이번 주 초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스몰딜 협상이 됐다. 그리고 브렉시트도 존스 총리와 EU 간의 협상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쏙 들어가고 지금 미지수다, 안개 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간에 또 이제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몰딜에 대한 지금 파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신고가 어제까지 이어진 바가 있고요. 내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유통업종도 그렇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크게는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승 동력이 조금 떨어진 듯한 모습이지만 큰 폭의 하락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만하다. 아직까지는 기초 체력이 좀 버텨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쪽 이슈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미 하원에서 홍콩 관련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엔 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리고 어닝 시즌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우리 시장은 어떤 점들을 봐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말씀드렸다시피 2080 조금 밑에서 움직입니다. 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2080선 위에서 움직이나 싶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2080선 아래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전강 후 약장세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이 사주고요. 1,108억 원의 순매수, 개인은 108억 원 매도하고요. 외국인은 1,149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주로 사고 오늘도 투신이 팝니다. 어제도 이 시각까지는 투신이 좀 팔다가 또 투신의 매수가 장 후반에 들어온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도 수급 변동들 적극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보시면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잠시 쉬어가죠.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 SK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 오를 때 같이 갔는데 내릴 때도 같이 내리네요. 현대차가 12만 원대 초반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합니다. 네이버도 15만 원대 초반에서 횡보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시총 1위부터 5위까지가 조금 휘청거리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갔는데 6위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호재에 이어서 오늘도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됩니다.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LG화학도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신한지주는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생명과 포스코는 빠지지만 SK텔레콤, KB금융, 삼성물산은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은 647.61포인트에 거래가 됩니다. 650선 일단 박스권에서 또 맞고 내려오는 모습 비슷합니다. 흐름이.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역시 654, 흐름이 거의 비슷하죠. 코스피와.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다 그대로 밑으로 흘러내리는 장세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233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전 주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CJ ENM 두 종목은 빠지지만 HLB, KMW, 펄어비스 올라가고 있고요. KMW 비롯해서 오늘 5G 관련 종목들 상승 흐름 좋습니다. HLB가 바이오 종목들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대체 정보를 좀 갚아 나갈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어제 보도에서는 사실 예전에 셀트리온 사태가 있었습니다. 공매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닮아있는 모습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주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20만 원 돌파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하루 쉬고 다시금 올라갑니다. 이번 주에 65,000원부터 69,000원 부근까지 흐름 좋고요. 휴젤, 메디톡스 내려가는데 잘 보시면 SK머티리얼즈가 시총 6위까지 올라왔고요. 휴젤, 메디톡스 그리고 메디톡스가 휴젤보다 시가총액이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10%가 빠집니다. 이게 지금 악재를 좀 만났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톨리듐 톡신 이거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지금 회수해라, 폐기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생산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오송 3공장의 물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디톡스는 악재를 맞이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역시 지금 골드만삭스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매도 의견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하락 8만 원대까지 주가가 또 주저앉은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헬릭스미스 주가 추이 그려보면 정말 급등락 심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원익 IPS 빠지고 보합이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 이슈로 인해서 반사이 기대된다. GKL 파라다이스 이런 레포트가 나왔는데 최근의 흐름들 괜찮았죠. SFA 솔브레인 빠지는 가운데 매지오는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오늘 조정이 좀 나오네요. 어제 올라가더니 오늘 또 내려가면서 1186원대인데 일단 구름대 위에서 움직이면서 1184원 하방 압력은 제대로 지지를 받고 있는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소폭 약세 흐름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어떤 이슈에 지금 약세장인지 하나하나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 내에서 봤을 때 좀 스마트폰 관련주들 아무래도 좀 반등세 좀 그래도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5G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 통신장비 업종이 시장에서 좀 인식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 외에도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으로 좀 확대되는 모습이 시장 내에서 좀 눈에 띄는 모습이다라는 점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G 통신 뭐 아무래도 시장 개화에 따라서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도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무선 통신 시장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더라도 전 세계 5G 스마트폰 출하량 내년도에 약 3억 대 이상 전망이 된다라는 점. 그렇다면 출하량 증가에 따른 부품주들의 이런 실적 방향성 역시 좀 명확해지는 모양새다라고 시장에서 인식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 그간 스마트폰 출하량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감소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내년도부터는 이 5G 효과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스마트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 5G 통신 관련 보조금 확대 기조가 지금 확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5G 시장에 대한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거기에 최근 삼성이 출시한 폴더블 폰의 흥행 등과 더불어서 일단 이 폴더블 기기가 이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온다라는 점에서 일단 내년도 스마트폰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단 여러 관련주가 있겠지만 5G 부품과 폴더블 관련 기대감 등이 맞물린 종목들로 좀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SKC 코오롱 PI 그리고 BH 등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보시면 좋겠고, KH바텍 최근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5G에 대한 이 성장성과 더불어서 폴더블 폰에 대한 수혜가 역시도 중첩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최근 주가가 좋았던 점도 이러한 요인 등과 맞물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저희가 더 볼까요? 네, 앞서도 제약바이오 업종 간략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만 종목 선별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으실까라는 점에서 간단한 의견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어렵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종목 선별 전략 방안에 있어서 최근에 이런 업종 트렌드를 먼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트렌드, 관련 학회와 그리고 공개되는 임상 데이터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과거와는 좀 달라진 점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약품이 최초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일단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임팩트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 이 기술 수출보다는 신약의 성공 여부 가능성이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몇몇 종목들의 이런 임상 실패 등의 이 불확실성이 발생한 이후에 일단 정말로 현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이 신약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임상 이상 단계에 있는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엔지캠, 생명과학 등에 있어서 좀 업종 내에서 이들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롯데 그룹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롯데 지금 신동민 회장 집행유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원심 확정이 된 거고요. 일단은 구속은 좀 피한 부분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다라는 시장의 판단인 것 같은데 주가는 어제까지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롯데그룹주는 어떤 그 방향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롯데그룹주 이 신동민 회장의 이 집행유예 소식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좀 약세의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같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롯데그룹주들의 이 주가 반등이 생각보다 약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룹주 내에서도 좀 선별적인 종목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그룹 대내외적인 악재 당연히 잘 알려질 수 있었지만 일본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롯데그룹 전체 실적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오너 리스크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일단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긴 했지만 그룹 전체 실적에 있어서 아직 회복될 여지는 좀 덜하다라는 점에서 어떤 종목으로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오늘 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에 있어서 그룹주 내에서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 SI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이 디지털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최근 롯데리츠가 공모에 성공하면서 이 공모자금 1조 원이 현금이 롯데그룹에 유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을 롯데그룹은 이 롯데쇼핑이라든가 전체적인 온라인 사업 강화에 투자할 것으로 밝혔다라는 점에서 이 롯데쇼핑의 온라인 사업 강화에 따른 이 직접적인 수혜를 롯데정보통신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룹주 내에서도 주가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 그리고 이 같은 기대감 등에 따라서 그룹주 내에서도 롯데정보통신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 하지만 그 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또 제한되겠지만 그렇다고 상승 역시도 제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을 위주로 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롯데정보통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오늘 벌써 목요일이고요.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인데 내일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3분기 실적 시즌 초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관심 당연스레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호실적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5G 통신 장비 업종입니다. 앞서도 5G 관련한 모멘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5G 통신 장비주들 역시도 실적에 있어서는 호실적이 당분간 이어질 여지가 큰 업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도 장 초반 좀 반등세를 좀 유지를 하다가 좀 오후 들어서 조금 약세 흐름 일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의 이 주가 반등 시도와 더불어서 반등 구간의 초입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실적 시즌과 더불어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 아무래도 주가 조정에 따른 가격 부담이 좀 덜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있어서는 부담이 이전보다 좀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매도 물량 등도 주가 하락 시에는 좀 골치 아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반등 시에는 이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하방 지지 이후 반등세를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 있고요. 단연 대표적인 KMW, 그리고 서진 시스템, 솔리드 등 이 세 종목들에 있어서 관심과 두시면서 매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에 지금 중국과의 스몰딜이 지금 파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댈 건 아무래도 금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의사록 보니까 10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티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내리고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지난 9월 그 FOMC 의사록을 보면요. 예. 무역 전쟁이라든지 해외 환경이 악화됐다면서 금융 완화 정책의 한계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9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포인트 낮아졌는데요. GDP로 환산하면은 1.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고용 통계를 보더라도 평균 시급이 전달 대비 제로 성장에 그쳤는데요. 이제 임금 증가세가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도 이제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준 이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중기적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세인트 루이스 연준의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스몰 딜이 지금 이루어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500억 달러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나눠서 수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무역 협상도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거의 100%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약 무역 협상이 좀 더 난항에 빠지게 된다면 12월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FRB도 지금 자산 매입하겠다라는 결국에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가져간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주로 매입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이게 언제까지 매입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들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압력도 있고요. 또한 그 단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아무래도 그 시중에 그 불안한 그 금리 사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5일부터는 단기 채권이죠. T빌을 매입을 증액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요. 이 때문에 6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계속 그 쏟아붓는 이런 모습입니다. 매입 기간은 2020년 2분기까지 계속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조조를 담당하는 기능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임시 자금 공급도 최소 1년, 내년 1월 달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뉴욕 연준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이라든지 시티그룹과 같은 주요 딜러들의 국채와 같은 그 양질의 채권을 담보로 해서 매일이라든지 단기 자금을 수십억 달러씩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단기 금융시장이 10%까지 막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레포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책금리, 그 페더럴 펀드 유도 목표 안에 꼬린해야지만 아무래도 금융정책의 효과가 계속 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금융정책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요. 연준에 대한 신뢰도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 금리 시장에 앞으로 자금을 계속 공급해주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추가 금리 완화를 노린 조치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통화 정책을 보완하는 시정 안정화 조치 정도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산 매입이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느냐 부분인 것 같은데 주가에 뭐 호재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15일부터 T빌 매입을 하면은 자금 공급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임시 조치라는 거죠. 달리 표현을 하면은 그냥 대중요법 조치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 부족을 완전히 말끔히 해소한다든지 금리를 안정화시킬지 여부는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단기 금리 시장의 혼란의 원인이 명확하게 미국 안에서도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장에서는 세 가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FRB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민간 은행이 FRB에 맡기는 당좌 예금이 지난 2년간 무려 34%나 줄어들면서 자금난이 심화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적자 확대 정책을 쓰면서 재무부 증권 발행을 크게 늘려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부족이 단기 금리를 직접 상승시켰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 규제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할 정도로 금융 규제를 해왔습니다. 이런 규제가 레포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요. 시장 기능 장애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길게 보면은 금융시장의 혼란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라는 거죠. T빌 매입만으로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이 언제든 재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단기 금융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수술 조치가 필요한데 이 조치는 전혀 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금융시장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IMF 세계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경제 성장률을 또 낮춰 잡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다. 10년 만에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5회 연속 지금 성장률 전망을 낮췄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먼저 우리나라와 관련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지난 4월보다 올해나 내년 그 성장률 전망치가 0.6%포인트,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할 것으로 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한 수출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 여기에 무역 전쟁에 대한 파장 효과가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IMF가 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그 15일 날 보면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낮춘 3%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성장이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모두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한 것을 보듯이 세계 경제가 모두 구조적인 문제에 아주 심각성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중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 약 한 7천억 달러의 전 세계 GDP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세계 성장률에는 0.3에서 0.4%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감소하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무려 0.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여기에 브렉시트라든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 같은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4% 그리고 내년엔 2.1%로 전망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연방정부의 세출 확대에도 미국의 경기 하락은 내년에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금융 완화나 재정 자극 정책으로 인해서 올해는 6.1%까지 하락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5.8%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요. 아무래도 부채 억제를 위한 내수 침체가 계속이 진행이 되는 게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장률 낮아지고 있고요. 각국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은도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앞으로의 여력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다 보니 내년도는 이런 정책적인 효과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IMF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률은 3.4%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4%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주요 동력은 선진국은 올해와 같이 1.7%지만 신흥국이 3.9%에서 4.6%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신흥국이죠. 여기에는 인도라든지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같은 쪽에 경기 회복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IMF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전혀 상향 조정시키지 않은 것은 인구 고령화, 또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선진국 사회적,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생산이나 고용, 생산성이 모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펀드 투자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신흥국도 경기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주가도 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터키나 아르헨티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체제 구조적 문제, 여기에 재정 악화까지 계속 겹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장 동력이 강한 브라질, 멕시코, 인도, 러시아, 사우디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세계 무역량은 올해는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내년에는 다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조선, 해운 경기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에서도 주가 양극화 현상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홍콩에 대한 반정부 시비법에 대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지지하는 하원에서의 통과가 있었고 상원도 지금 통과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반발이 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금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시장에서는 중론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홍콩 인권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화 인권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양보를 얻는 수준에서 아무래도 이거를 바로 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발동을 했을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가 없어지게 된다면은 자유무역 항구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센터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국제투자은행을 비롯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면서 아무래도 많은 자금뿐만 아니라 투자를 집행해 왔던 기능이
훼손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에도 경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선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견제 카드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중국도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어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전방위적인 대항 조치에 나서기는 상당히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점에서 크게 단기적으로 확산될 위험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 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장에 집중해서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상담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